안녕하세요. AWS 보안, 특히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원칙, 바로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최소 권한 원칙, 사실 AWS 보안에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개념이죠. 맞아요. AWS 환경 보면 사용자도 많고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편하게 하자고 관리자 권한 같은 걸 막 여기저기 주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자료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이런 권한 남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최소 권한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AWS에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소 권한 원칙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사용자든 애플리케이션이든 딱 자기가 해야 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권한, 정말 그 최소한의 권한만 주라는 원칙이에요. 불필요한 건 다 빼고요. 최소한의 권한만 준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뭐 좀 편하게 넓게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편의성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안은 편의성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권한이 과도하면 이게 외부 해커 공격은 물론이고 내부 사용자가 실수했을 때 그 피해가 정말 커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 지운다거나 설정 하나 잘못 건드려서 서비스 장애가 난다거나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게 바로 최소 권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해킹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의 실수 같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럼 AWS에서는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요? 어떤 도구나 서비스가 있는 거죠? 네, AWS의 핵심 보안 서비스죠. 바로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통해서 구현합니다. IAM을 쓰면 이제 사용자, 그룹, 그리고 역할, 롤이랑 정책 폴리시 같은 걸 조합해서요.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이요. 그게 보통 제이슨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네, 맞아요. 제이슨 형식인데요. 처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핵심 요소는 몇 가지예요. 주로 effect, action, resource, 그리고 condition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effect는 이걸 허용할지, 거부할지, 디나이할지 정하는 거고요. action은 허용하거나 거부할 구체적인 작업,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한다거나 S3 버킷을 읽는 행위 같은 걸 명시하죠. 리소스는 이 정책이 적용될 AWS 자원, 특정 S3 버킷이라든지 특정 다이나모 DB 테이블 같은 걸 지정하고요. 그럼 마지막 컨디션은 뭔가요? 네, 이 컨디션 요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데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 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IP 주소 대역에서 들어오는 요청만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MFA, 그러니까 다중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에게만 중요한 작업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보안 수준을 정말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컨디션 요소. 이거 정말 잘 써야겠네요. 그럼 이런 IAM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소 권한 원칙을 잘 구현하려면 어떤 전략들을 쓰면 좋을까요? 자료들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던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이 있죠. 첫째는 정책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고 기능이나 역할별로 잘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정책 모듈화가 중요하고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둘째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직접 권한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직무, 예를 들어 개발자 그룹, 데이터 분석가 그룹 이런 식으로 역할 롤을 만들고 그 역할에 필요한 권한만 딱 주는 거죠. 이게 바로 RBAC,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컨디션 요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수고요. 시간대 제한, IP 제한, MFA 강제 같은 거요. 그렇군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하다 보면 권한이 계속 쌓이기만 할 것 같고, 특히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처음엔 최소 권한으로 잘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권한이 계속 추가만 되고 퇴사하거나 역할이 바뀌어도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권한 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권한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때 AWS에서 제공하는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 같은 도구를 쓰면 큰 도움이 돼요. 이 도구가 뭘 해주냐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권한이나 아니면 사용은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넓게 부여된 권한들을 찾아주거든요. 아, 사용하지 않는 권한뿐 아니라 과도한 권한까지 찾아준다니 유용한데요? 네, 그렇죠. 이 권한이 이렇게 넓었었나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ISO 27001이나 GDPR 같은 보안 규정들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려면 최소 권한 원칙은 거의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데이터 접근 통제를 워낙 강조하니까요. 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중요하군요. 그럼 앞으로 이 최소 권한 권리 분야는 어떻게 더 발전할 걸로 보세요? 클라우드 환경은 계속 커질 거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중요해지면서 최소 권한 원칙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같은 게 더 접목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자 행동 패턴을 AI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권한을 추천해 주거나 좀 위험해 보이는 권한 할당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더 똑똑하고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네, 오늘 AWS의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AWS 보안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IAM을 통해 구현하며 한번 설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AWS를 공부하시는 당신이라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AWS 환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있는 사용자들 또 서비스들이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걸 넘어서요. AWS가 제공하는 액세스 애널라이저 같은 자동화된 도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혹시 모를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직접 찾아보고 개선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당신의 AWS 보안 실력이 진짜 한 단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